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정숙입니다.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생활실험실은 지난 12월 5일에 시작해서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방송은 안산의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 두 번째는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은 안산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안산 시민들이 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 연말 안산에서 상영한 뜻깊은 연극 하나를 보았습니다. 전태일 서거 50주년 기념 연극 네 이름은 무엇이냐입니다. 12월 2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많은 안산 시민들이 전태일 연극을 보러 오셨어요. 연극을 보고 나서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1970년도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2020년 현재도 변함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면서 노동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자 부단히 노력하다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며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 법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 현장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PC그룹 계열사 평택 제빵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고 하청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반월공단 소재의 한국와이퍼 회사 노동자 280명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거리에 내쫓게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어디에선가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외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안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동정책 전문가로 안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노동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올해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듣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여러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너와 만든 기념일 마다
don't believe it. I don't wanna be with you anymor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걸 알면서 이제 너 없이 추억을 만드는 I know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날 기다려. 단원 FM 방송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전문가이신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초대 손님으로 의뢰할 때 베트남에 계셨어요.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이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기분이었는데요. 베트남 잘 다녀오셨나요? 네, 안 오고 거기서 녹음을 하려다가 바로 비행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철입니다. 노동정책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민망하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 뵈니까 더 기분이 좋긴 한데요. 네,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고요. 우리 반월공단에서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상담을 해온 지가 어연 몇 년이 됐나요? 네, 이제 저희가 민간센터로 비정규직 사업을 시작한 게 2006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정숙 진행자님이 시의원이실 때 네. 조례 만들어서 지자체 반산시가 이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시작한 게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다가 민간센터 하면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그 전에도 노동운동도 하시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셨는데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단원 FM에 초대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저희가 2012년도 7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만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안산시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설치 운영되고 있고 100%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늘 항상 녹화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큰 축에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제 초규모 사업장들이 많은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법률적으로 임금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해고나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 또 상담 또 법률 무료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 사실은 저희 지역이 공단을 끼고 있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실태가 있고 또 노동 정책이 어떤 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좀 실사구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태 조사와 정책적인 연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공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이동노동, 뭐 배달이나 대리나 이런 이동노동 실태조사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과 성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권 교육, 법률 강좌 뭐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동대학도 뭐 이런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또는 이제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어려운 이웃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서포터즈 사업이나 권리 지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노동자들이 사실은 뭐 회사하고 집을 오가면서 다양하게 교류하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동아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뭐 전국에 여러 센터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더 독특하게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의 뭐 여기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나 또 노동자들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뭐 인사 노무 관리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계시는 그런 그 사업장 대표들의 여러 가지 법률 지원도 상담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남다르게 특별히 다른 것 같고요. 공공세탁소라는 거는 조금 생소한데 공공세탁소라는 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세탁은 실은 이제 그 반올시아공단 같은 공장에서 기름때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입었던 작업복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가족들의 빨래를 하는 세탁기에 빨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치 않지만 일하는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빨래에도 이제 오염 물질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업복을 공동으로 모아서 공공적으로 이 작업복을 세탁해서 다시 이제 배달해주는. 사실은 이것이 사업장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공단에서는 소규모라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기가 어려운 거를 같이 공동의 세탁소를 만드는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의 반올공단의 소규모 사업장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반올공단은 이제 안산은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34% 정도가 제조업 반올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명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네. 그래서 뭐 제조업 공단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 97% 정도의 회사가 30인 미만 아주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30인 미만.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이웃 시민들의 형편인 거죠. 네. 그럼 거기 공단의 노동자들의 현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또 좀 새로운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사실 기업 규모가 큰 곳은 그런 대로 대응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30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풍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이 반올시아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형편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을 하나 보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생산되어서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저희 반올시아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 중에 눈에 띄지 않는 부속품 하나 정도를 납품하고 있는 한 3차, 뭐 4차 이런 밴드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력을 구할 때도 여기 스튜디오 근처에 다 이제 파견 회사들이 많을 텐데요.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의 파견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고요. 임금도 전국에 비교하면 1시간 정도 평균 더 일하고 한 1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뭐 이런 이제 저임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임금이군요. 네. 네. 산업재율도 상당히 높아서 뭐 보통 건설 쪽이 이제 산업재해가 좀 높은 편인데 저희는 공단에 영세업체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평균 한 40명 정도가 출근을 했다가 가족들 품에 돌아가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주 노동자 네.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은 내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저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보장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촛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1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산은 여전히 3%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는 게 이상한 안산은 이렇게 노동조합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률이 3% 미만이다. 네네. 예.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는 거는 사실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낼수 거고 없다는 거. 예. 근로조건이나 전반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그냥 순종하는 형태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나 희망적인 그런 길은 없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한 10년 전부터 저는 뭐 한 20년 전부터 이 수치를 보면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서 노동자들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고민. 이름에서 이제 노동공제회인데요.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에 좋은 이웃이라는 조직이 한 8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고 함께 떠들고 또 함께 취미 활동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나 또 서로 응원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서로 이제 뭐 어렵지만 돈을 모아서 한 200만 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빌려주고 또 무이자로 갚고 이런 이제 서로 상호 구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작했고 이게 이제 어느덧 한 8년 정도 지나서 지금 한 800가구 정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실험들이 뭐 작지만 희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안의 어떤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 특히 노동공제회를 만들어서 서로가 힘을 주고 또 급정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노래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입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시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시은 젤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의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공장엔 작업등이 밤새 비추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좋은 이웃이라는 노동공제회도 만드셨고 또 노동대학이라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노동대학이 10년이 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은 어떤 분들인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비정규센터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 법률 강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지역에도 노동자들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교육 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었고요. 그 상상을 하다 보니 이름에서 노동대학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대학이라고 붙여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대학을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계시는 하종광 선생님을 찾아뵙고 안산이 이런 도시고 저희가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노동대학을 해도 되겠냐 동시에 우리 노동대학의 학장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뭐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안산 노동대학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저희 노동대학은 4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매주 10일강 정도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제가 첫 번째 해는 역사, 그 다음에는 경제, 그 다음에는 문화, 그리고 세계의 노동. 이 각각 4가지 주제를 1년씩 하게 되고요. 그 4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장에서는 실제 학사모를 쓰고 학생들이 같이 이제 그 과정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베트남 통화하셨잖아요. 네. 베트남 통화한 것도 저희가 이제 입학하면서 매달 3만 원씩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적금들이 들어서 졸업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졸업 여행이 이번에 2023년 2월 달에는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뭐 여행사 여행하고 좀 달라서요.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베트남 노총과의 만남, 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고. 노동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예. 여행을 가는군요. 노동대학 10년 동안 여러 뭐 졸업생들도 배출하셨는데 지금 그럼 한 몇 분이나 배출이 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10년 보니까 4년 졸업한 게 한 50여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작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 할 때쯤 되면은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내, 아들. 지난번 모 페인트 회사에서 근무하신 남성 노동자는 졸업식 한다고 본인이 2달 전에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이제 예고를 하고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아내 이렇게 꽃다발 들고 와서 본인이 못다한 학력의 어떤 꿈을 네. 펼치시고 그리고 4년 동안 내가 일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자긍심을 또 가족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입학생들 중에서는 뭐 20대부터 70대까지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뭐 저희가 기억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야간을 해야 되는데 8시부터 야간인데 저희가 9시에 수업이 끝나니까 밤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부득불 이제 수업을 듣고 가겠다고 야간을 2주일에 한 번씩 지각하면서까지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부천에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바늘공단에 근무를 하시는데 수요일 날 되면 찜질방에 수업이 끝나고 찜질방에 주무시고 다음 날 출근을 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상당히 많은 열정과 오히려 저희를 감동시키는 학구열이 노동자들이 대단하시는군요. 학교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학년 역사, 2학년 문화, 또 이렇게 3학년, 4학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역사, 경제, 문화, 세계의 노동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소양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냥 뭐 지금 뭐 신자유주의나 이런 게 팽배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뭐 그런 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고요.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인식을 노동자적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래서 뭐 한 4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새로운 뭐 어떤 세상이 열린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 노동대학 졸업한 분들 정말 얘기 들어보면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노동대학 졸업장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시고, 아마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4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그 분들의 의욕과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동대학에 대한 부분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실은 지금은 이제 안산시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거해서 기초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뭐 제 바람이라면 이런 교육기관 정도는 좀 독립해서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자기 네. 컨텐츠도 가지고 네. 어느 누구의 어떤 시각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는 엄청난 꿈을 갖고는 있긴 한데요. 현실은 모르겠습니다. 대학과 같이 함께 협의하고 또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또 전문가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강의하는 모습이 저도 가봤는데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노동대학이라든가 좋은 이웃 공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좀 더 확장되고 우리 노동자들이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안산시를 비롯해서 시인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도 공부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노동자로서의 앞으로의 그 희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의 안전성의 문제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데 아까도 저희 반호공단에 1년에 40명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가 있다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혹시 센터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은 나이와 직업을 떠나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 이상이 연간 출근했다가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줄이고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자본주의 틀 안에서는 뭐 혁신적인 뭔가 규제나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사용자 책임이 이전보다는 강화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면서 한 발 더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안산같이 이제 한 30인 뭐 이런 50인 작은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법으로는 사실 그 현격하게 수치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이제 고민되는데요. 네. 저는 그 우리 노동지원센터에서 실태 조사를 꾸준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업장의 실태 조사,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들의 실태 조사,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그런 현장의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노동의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질적으로 나오면 노동 시간이라든가 노동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사업장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장들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노동지킴이도 있죠. 네, 노동지킴이들이 또 가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하시나요? 노동지킴이들이 그 현장에 가시는 거죠? 네,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이제 제조업 현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건설 업체에 방문을 해서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역할이 그런 측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금 할 수 없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그것을 감시하고 또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시그널만 줘도 네.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나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좀 이 전반에 대한 좀 더 가시적인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그 총괄 책임자, 그다음에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이제 상공회의소나 지금 뭐 여러 사용자 단체들, 그다음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예방과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도 어떤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요. 그 기초 위에서 예방 활동, 또 규모에 따른 직종에 따른 예방 활동과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시설 개조, 뭐 개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종합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심과 철학적인 애정을 가지느냐 뭐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해 보이긴 한데요. 아직은 네. 그런 단계는 못 가고 있는 것이 또 아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안산 바른공단 소재의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지금 오랫동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이면 일자리를 뺏기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그런 그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를 뺏고 나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금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역에서 좀 늦었긴 했지만 한 이제 2주 전에 그 지역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 공동행동을 만들었고 그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또 이제 정치의 리더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한국 와이퍼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 한국 와이퍼 노동자는 지금 이 구조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이 재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오래전부터 모듈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납품권을 덴소 같은 큰 회사에게 독점을 줘버리는 거죠. 네, 일본 기업 덴소에게 그러면 덴소라고 하는 납품권을. 회사는 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에 한국 와이퍼의 일부를 결합시켜서 이제 납품권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 와이퍼는 현대자동차에 직접 납품할 권한도 권리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덴소는 자기들이 직접 할 것을 자회사로 한국 와이퍼를 만들어 놓고 인건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원활하게 용이하게 하면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 별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빠져버리는. 네. 문 닫아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화에서는 제2의 제3의 한국 와이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번 계기로 외투 자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렇게 산업 구조의 하청 문제나 전반에 대해서 좀 다시 정비하고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당장은 한국 와이퍼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법 규제로는 어려우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이제 정치 지도자들께서 안산에 한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건강한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또 안 되면 외부에서 유치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자리, 시민의 건강한 어떤 생활 터전을 지키는 문제로 접근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바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을 한 곡 더 듣고요.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노동 그 시위 현장에 가면 들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꽃다지의 바위처럼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박대철 센터장님 보면은 항상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원래 본인의 꿈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노동 문제라든가 또 노동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원래 어렸을 때 꿈은 어떤 거셨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에 그때 제 꿈이 이제 뭐였는가 하면요.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앵커. 예. 그래서 네. 막 꿈을 꿨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건 네. 아닌 것 같다고. 혹시 라디오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뉴스데스크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러나 했는데요. 네. 91년도인가 한양대 노천국장에서 그 MBC 파업할 때 손석희 앵커를 젊은 시절에 네. 만났거든요. 네. 만나서 얘기는 못 하고 이제 한 뭐 몇 발짝 멀리서. 앞에서 봤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러시면 뭐 단원 FM의 앵커로 활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꿈을 이루시는 거 아닐까? 단원 FM 앵커도 잠깐 탐내는데 네. 나정숙 진행자님 보면서 포기했습니다. 네. 앵커가 꿈이셨던 우리 박재철 센터장님 지금 너무 안산에서 활약이 많으셔서 또 전국적으로 다니시죠? 바쁘게. 뭐 그냥 불러서 가는 거죠. 뭐. 네. 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안산이 한 3호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1, 2호는 또 울산 뭐 이런 데라서 사실 조금 별개였고 근데 사실 전국 최초라고 봐도 안산이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생겨서 지금은 광역 단위, 기초 단위에서 한 80개 지자체 정도 80개나 네. 생겼어요. 뭐 대세가 됐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 대구도 생겼으니까요. 네. 뭐 전국적인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 와,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 반월공단이 예전보다는 조금 여러 사업장이 줄어들기도 하고 노동자들도 좀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안산은 노동자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의 도시 안산이 해야 할 우선적인 노동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동자의 도시라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노동자의 도시인데 네. 대부분의 이제 이 사회 우리 안산을 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는 거를 좀 꺼려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산업도시, 네. 관광도시, 생태도시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일하는 노동자의 활력이 느껴지는 노동자의 도시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산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거를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올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다음 내년부터 5년 동안에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하게 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지만 크게 5가지 영역에서 10가지 정도의 집중 사업들을 선정하고 3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는데 뭐 큰 특징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또 코로나 이후에 필수 대면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사용자가 있지만 사용자에 대한 뭐 소속이나 이게 불투명하고 또 어떤 노동 상권을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노동자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 청소 뭐 이런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이 좀 반영되고 있어서 그나마 2단계 계획이 그런 대로 잘 수립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아까 노동대학의 얘기를 좀 하셨는데 노동대학과 같이 좋은 이웃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좋은 이웃에 대해서 간단히 좀 그 재미있는 사례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재미가 없어서요.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재미가 있어요. 좋은 이웃은 저는 이제 그 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업체들
또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울산이나 뭐 창원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하고는 좀 다르게 특색 있는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지금 8년째 이제 조직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 노동자들이 노동공제로 모일 수 있다는 그 상상력 자체가 이미 새롭고 엉뚱한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도에 그 조선노동공제라고 일제의 엄혹한 시절에 노동자들의 이 단결과 권익을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졌던 게 이제 조선노동공제회인데 100년 후인 이 안산에 지금 그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발상이고 그리고 이제 뜻깊은 일이군요. 그럼요. 예. 전국적으로 사실은 우리 안산만 잘 모르지 다른 곳에서는 상당히 좀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산 모델, 좋은 이웃 모델 뭐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상상을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만든 당사자들이 만드는 조직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총회를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총회를 합니다. 야외에서 가족들과 축제를 하고 이웃 노동자들을 부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축제군요. 네, 축제장을 총회로 하고 있고 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10명, 20명씩 모여서 사전에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날의 드레스 코드를 뭘로 할지, 뭐로 같이 놀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노동자들을 어떻게 함께 어울리고 참여시킬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자체가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상과 어떤 모델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내년도 6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총회장에서 한번 만나뵈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네, 거기 도자기 모임에서 도자기를 만든 것들을 아주 싼 값으로 일반인들에게 파는데요. 정말 예쁘고 실력도 있고 동아리 모임들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좋은 이웃과 함께 하고 있는 동아리가 17개나 되고요. 17개나 돼요. 네, 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이 취미 활동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 술사라고 영화 보고 술 한잔 하는 그런 모임이 이제 안산 주민이라고 영화를 만드는 모임으로 돼서 우리 동네 깐느 영화제라는 훌륭한 영화제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토닥이라는 도자기 모임, 또 여행 가는 모임, 또 주말 농장, 뭐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동아리들은 다 있다. 이렇게 총회는 보시면 그러면 몇 분이나 모이세요? 한 300명 정도가 아. 모이는데요. 네. 모여서 이제 뭐 그냥 결정하고 땅땅땅 때리는 게 아니라 춤추고 놀고 서로 네. 소통하고 네. 뭐 이런 축제장이라고 좋네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노동자들이 모이면 왠지 굉장히 그 강압적이고 굉장히 뭔가 주장이 강한 그렇지 부분으로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네. 네, 노동자들 모이면 약간 거부감은 있는데 그렇게 축제처럼 같이 어울리면서 네. 서로가 네. 공동체로 했다는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잘 놀 수 있다는 걸 좋은 이웃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 또 소문도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 우리 안산시의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 상담도 진행하시고 법률적인 지원도 하시고 아까 말한 노동대학에서 공부도 하게 하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장에 있는 개선할 점들 개선해서 공공세탁소라든가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근로기준법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표현을 시즌 1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10년의 과정을 시즌 1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시즌 1은 주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 노동자들에게 노동과 관련돼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기관 이런 조직이 하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시켜 드리고 싶어서 저희는 그 단계를 공공적 신뢰를 쌓는 서비스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10년을 해온 것 같고 이제 새로운 10년은 시즌 2로 접어들어서 좀 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에게 정책적으로 뭐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는 병가 휴급 휴가를 줍니다. 뭐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연대하고 스스로 힘이 되고 조직되어서 그 힘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쉽게 모이고 쉽게 만나고 쉽게 단결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라이더, 청소, 경비,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 애환을 나누는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소모임, 그런 뭐 자조 모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게 시즌 2의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아, 멋지네요. 우리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개별화가 아니라 같이 하고 우리가 서로 모아서 서로를 힘주고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산의 보람이 되고 안산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산의 노동자 도시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 FM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우리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서 노동 정책에 대한 실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네, 이제 2023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3년에 어떤 혹시 꿈이 있으시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 멘트에 없던 얘기네. 개인적인 꿈도 괜찮죠? 예. 네. 내년은 제가 이제 우리 센터가 11년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 20년 거의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뭐 휴가나 개인적인 휴식을 좀 취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주변으로부터는 뭐 약간 워커홀릭 네. 또는 뭐 짜증나는 인간, 뭐 일벌레 이렇게 얘기를 들어. 일벌레시라는 소문이 들어요. 제 지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딱 하나만 꼽으라면 한 달 정도 안식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네. 갖고 있는데 네.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재충전하면서 일해야죠. 너무나 이제 기계처럼 20년 동안 일하셨는데 그래서 성과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박수 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충전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잘 챙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같이 함께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다려지고 떨리고 설레이고.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 더 떨리네요. 이제 좀 풀어질 것 같으니까 끝나버렸으니 좀 아쉽고요. 네. 다음에 오면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원 FM 제가 설마 했는데 와서 실제로 방송을 해보니까요. 되게 좋은데요. 네. 방송 타는 게 네. 사람이 이래서 방송을 하나 봅니다. 원래 앵커가 꿈이신 분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노동자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편안하게 재미있는 소소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는데요. 우리 반월공단에 사는 노동자들 또 안산에 온 이주 노동자들이 행복한 그런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돼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안산에서 살다 보니까 반월공단에 가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또 노동자들의 삶의 쉼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무 가로수가 너무 횡행하고 또 쉴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국가에서도 지원이 좀 돼야
국가 산업단지로서의 정착이 될 텐데 무조건 일만 하는 그러한 공단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내년에는 우리 반월공단이 조금 더 노동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일자리를 쫓겨내몰리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우리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연대하고 또 공제처럼 어려울 때 같이 손을 맞잡고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네. 뭐 제 바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 특히 안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해당될 텐데요. 노동자들은 헌법의 32조, 33조에 뭉치고 단결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나 뭐 이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시민이자 노동자인 당신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희의 처지는 마른 밀가루 같아서 이 살짝 바람만 불어도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날려요. 근데 마른 밀가루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화된 노동자가, 개별화된 시민이 뭉치고 연대하고 또 물이 가해져서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 한 분 한 분이,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하는 노력, 또 연대하는 노력 해주실 때만이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른 밀가루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꽂히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해야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서로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힘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바쁘신 연말인데 또 베트남에서 날라오신 분, 네, 베트남에 지난주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네, 일요일 날 새벽에 일요일 날 새벽에 오셨는데,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부랴부랴 우리 나정숙의 생활 실험실에 오신 건 아니지만 네, 나정숙의 생활 실험실을 위해서 왔습니다. 달려왔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바쁜 연말에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안산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반월공단의 노동자들을, 또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우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님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초대 손님으로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장, 저는 나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 실험실입니다. 마지막 음악으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부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